Have you ever been around someone who seems friendly in words, but deep down you feel that something is off?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겉으론 친근하게 행동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껴본 적 말이에요.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어두운 기운이 숨어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죠.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인간 마음속에 숨겨진 어두운 측면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려운 내면의 부정적인 부분을 말하며 이는 의외로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증오, 질투 혹은 원망을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꽁꽁 숨기려 할 겁니다. 하지만 완벽히 숨기는 건 불가능하죠. 그 신호들은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몰래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나타나는 8가지 신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8번째 신호는 가장 교묘해서 여러분이 특정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개인적, 영적 성장에 관한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단 1초, 하지만 배움은 평생 남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신호, 비꼬는 농담에 숨겨진 적대감. 숨겨진 적대감은 대놓고 드러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꼬는 농담이나 반어적인 표현 뒤에 숨기려 하죠.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냥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진짜 농담도 못 받아들이네. 겉으론 웃으며 농담이라고 하지만 당신은 왠지 모를 찝찝함과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그 농담이 항상 당신이 민감하게 여기는 주제를 건드린다면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억눌린 적대감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주제로 계속 당신을 비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면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영한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 당신의 특정 성격이나 약점을 반복적으로 공격한다면 사실 그건 그들 자신의 문제가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결론,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그건 단순한 유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웃음 뒤엔 작은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신호, 은밀한 방해 공작. 당신의 성공이나 성장이 누군가에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대놓고 방해하지 않고 은밀하게 당신의 발목을 잡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 방해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거나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하면 좋을 거야 라며 엉뚱한 조언을 해준다.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준다. 중요한 순간에 미묘한 실수를 반복한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라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중요한 순간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말하지 않거나 꼭 결정적인 순간에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단순히 부주의한 행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행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좌절감을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투영한다고요. 즉, 그 사람은 스스로 느끼는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겁니다. 결론, 당신을 은근히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동이 정말 실수인지 아니면 숨겨진 적대감인지 잘 살펴보세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너만 잘 되는 꼴은 못 본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 은근한 경쟁 심리.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을 순수하게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대신 은근히 당신과 경쟁하려는 태도를 보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 떠오르지 않나요? 당신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나도 비슷한 거 했어 또는 난 더 대단한 거 했는데 라고 말한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듯하다가 결국 자기 자랑 타임으로 변한다.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싶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깊은 불안감 때문에 당신과 비교하며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는 건
사실 그들의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죠. 칼 융은 이를 그림자 투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발전시키지 못한 자질을 타인에게서 보며 그로 인해 열등감을 느낀다고요. 결국 그 열등감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끊임없이 경쟁하려 드는 겁니다. 결론, 당신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지 않고 은근히 경쟁하려는 사람? 그건 단순한 우정 어린 장난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대화가 자기 자랑으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가 나보다 잘났어. 근데 그렇게 불안해 보이니? 네 번째 신호, 겉만 번지르르한 지지. 당신을 몰래 미워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당신을 응원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지지는 그들의 진짜 감정을 감추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동을 본 적 있나요?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면 별거 아니잖아 라며 문제를 축소하거나 슬쩍 핑계를 대고 빠져나간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축하하는 척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럽거나 심지어 아무 반응도 없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런 태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거나 갑자기 바빠지고 아픈 건 기본, 당신의 성취에 대해 무덤덤하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겉으로는 친절하게 행동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이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겁니다. 칼 융은 이를 자아 분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 간의 감정적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갑고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결론, 항상 겉으로만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들의 응원이 진짜인지 의심해볼 만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반응을 본다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 고맙다. 너의 억지스러운 축하 덕분에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긴다. 다섯 번째 신호, 보살핌으로 포장된 통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통제하려 하면서 그것을 마치 당신을 위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겉으로는 널 걱정해서 라는 이유를 대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잘못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건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당신을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당신의 선택을 비판하거나 당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런 행동의 목표는 당신을 돕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당신을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주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통제는 사랑의 조언이나 관심으로 교묘히 포장되기 때문에 처음엔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들의 말을 들은 후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입니다. 만약 그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조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은 이런 행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결국 내면의 혼란에서 비롯된다고요. 즉, 자신의 불안정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 불안정을 회피하려 한다는 겁니다. 결론, 당신에게 너를 위해서야 라는 말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당신을 더 불안하고 자신감 없게 만드는 사람, 그들의 진짜 의도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말을 들으면 가볍게 이렇게 대답해보세요. 고마워.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 나도 어른이거든. 여섯 번째 신호, 비판과 험담으로 뒤에서 찌르기.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대놓고 난 널 싫어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험담과 비판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들의 행동은 교묘하게 당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당신에게 차갑게 대한다. 친구나 동료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험담은 대부분 사실과는 거리가 멀거나 과장된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행동이 특히 문제인 이유는 당신이 알아차릴 즈음엔 이미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당신을 피하거나 태도가 차가워졌다면 당신에 대한 험담이 이미 퍼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런 행동의 심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려는 욕구는 사실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과 결핍을 타인에게 투영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라고요. 즉,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은 자신의 열등감을 줄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려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이미지를 손상시킬수록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려는 거죠. 결론,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걸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에 이런 상황을 느끼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아,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자꾸 언급하는 걸 보니 내가 참 인상 깊긴 했나 보다. 7번째 신호,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는 사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을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몰래 미워하는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그들의 태도는 냉담하거나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반응을 본 적 있나요? 당신이 성취를 이야기하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라며 별거 아니라는 듯 반응한다. 난 더 잘했어 같은 말로 당신의 성취를 비교하고 깎아내린다. 혹은 당신의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린다. 이들의 공통된 목적은 당신의 성취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로 인해 열등감이 자극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내면의 갈등과 연관지어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과 미완성된 부분을 타인의 성취에서 느끼기 때문에 그 불편한 감정을 깎아내리기로 표현하는 것이죠. 결론, 진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는 사람? 그건 그들이 아직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리려 한다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너도 열심히 하면 나처럼 될 수 있으니까 화이팅. 8번째 신호, 비언어적 표현과 숨겨진 디테일. 숨겨진 적대감은 의외로 말보다 몸의 언어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몸은 무의식적으로 진심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본 적 있나요? 갑자기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어색한 미소를 짓는다. 당신이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묘하게 표정이 굳는다. 대화 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긴장된 침묵. 이런 신호들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입니다. 칼 융은 몸과 무의식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로는 축하한다고 해도 그들의 몸짓과 표정은 진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미세한 태도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보세요. 사람들은 말을 통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만약 대화 중에 상대방이 불편함, 긴장감 혹은 냉랭함을 드러낸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의 무의식이 숨겨진 적대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신호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결론,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어색한 미소나 갑작스러운 침묵을 느낀다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몸은 정직해도 연기는 아직 연습이 부족하군. 이 8가지 신호를 통해 누군가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적대감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직감을 믿고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요. 저는 아레볼루션입니다.